자, 안녕하세요. 오늘 고려시대 얘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사람들 생각할 때는 고려청자 이러면 대단하게 보지만 실제로 그것도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늘상 얘기하지만 연대가 오래됐다고 비싸지는 건 아니고 지금 비싼 게 나중에도 비싸요. 그리고 지금 싼 건 나중에도 쌉니다. 그래서 이제 청자 같은 경우도 두 종류, 이제 아주 레벨이 높거나, 그러니까는 귀한 사람들이 쓰던 거거나, 안 그러면 이제 무덤에서 나오는 경우들. 무덤에 넣는 거는 대부분 신품입니다. 그러니까 잘 만든 거를 그 부장용으로 따로 만들어서 넣고, 그 다음에 깨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만들어 놓고 깨트려서 넣어. 대부분은 깨트려서 넣습니다. 깨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파갈까봐. 파갈까봐.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청자 이렇게 술병이라든지 이렇게 병 같은 경우는 위에를 수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게 있고, 그런 조건들 속에서 이제 끝까지 살아남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명이 긴 놈들이지. 그 명이 긴 놈, 이런 건 진짜 특이하지. 그리고 색깔도 이제 푸른색 이런 게 내는 게, 중국 같은 경우는 흰색 중심이고, 이런 푸른색, 이게 이제 비색, 비치색, 비밀의 색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이렇게 풍부한 색이 나올 수 있는 건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서. 그래서 이 청자가 좋은 그릇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릇이 이제 두 종류가 있거든요. 도자기를 만들면 얇은 그릇이 이뻐요. 얇고 단단한 그릇, 안 깨지는 거. 근데 중국은 그런 쪽으로 기술이 갈 수 있었고,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이걸 맨 처음에 시작한 거는 이제 경덕진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된 거고, 경덕진에서 지금도 거기에 가면 뭐 몇만 명 이상이 그 요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도자기 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경덕진에서 조금 떨어지는데 그 북쪽에 산이 있는데, 그게 고령산이고, 거기서 이제 고령토가 발견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이게 자기라는 게 시작이 되는데, 도기가 있고 자기가 있잖아요. 도자기 이러는데, 도기는 조금 이렇게 저온에서 구워지는 거. 그래서 이렇게 쳐보면 틱틱 소리가 나는 건 도기. 그러니까 옹기 계열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 약간 도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라고 하는 거는 자성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치면 쇳소리가 나. 안 나네. 컵 같은 거 쳐야 돼. 컵 같은 거. 컵 같은 거 쳐야 돼. 그러면 쇳소리가 나. 그렇게 해서 얇으면서 단단한 그런 강도를 가지면 그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최고로 좋은 건데, 중국은 우리가 황사하듯이 이게 황토 입자들이 굉장히 가는 게 저 섬서성 쪽, 그 다음에 저 서북 쪽에 타클라마칸 쪽에서부터 내려와요. 사막 쪽에서.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인도가 있잖아요. 인도가 저 중앙아시아를 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히말라야가 있잖아. 강릉에 눈이나 비가 많이 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닷바람이 이렇게 습도를 머금고 쭉 오는데, 오다가 이렇게 보면 뭐가 있냐면 거기에 대관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물을 다 놓고 넘어가야 돼. 얘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게 폭우가 될 수도 있고 폭설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그걸 넘어오면 그 공기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수분이 없는 공기가 됩니다. 거기서 한번 짜지는 거예요. 대관령에서. 비슷해요. 인도양에서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쭉 올라오면 그 위쪽으로 히말라야를 못 넘어. 얘가. 그래서 히말라야를 넘어가는 바람은 다 건조한 바람이에요. 그래서 히말라야 북쪽에 엄청난 사막지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쪽은 비도 안 오는 거고, 그 다음에 건조한 바람이 위에 있으니까 밑에서 수분 좀 생기는 것도 애가 빨아가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그래서 중국은 서북 쪽에 뭐 대단한 모래바람이 치는 거죠. 그리고 그게 1차적으로 떨어지는 데가 섬서성 쪽이에요. 그래서 서안 쪽이 아주 괜찮죠. 황토고원이 한 100m까지도 있거든요. 100m 넘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에 우리 서안 갔을 때 그런 얘기 안 했나?
서한 대추 무진장 맛있거든. 크기도 이따시만 하고, 아니 거짓말 아니에요. 대추 이만하다 하면 자꾸 거짓말. 그 촌놈들입니다. 진짜 이만해. 우리 천도복숭아만 해 대추가. 그리고 당도도 아주 좋고, 우리나라도 그 대추로 유명한 데 있잖아요. 어디지? 보은. 그죠? 그런데도 대부분 다 황토 쪽일 거예요. 이게 조사를 해보면 황토 쪽일 거야. 그래서 황토가 이게 대추가 아주 좋아. 그래서 그런 정도, 그런 진흙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그래서 걔네는 입자 자체가 아주 좋다니까요. 예, 그래서 예전에 중국의 청동기라든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입자가 아주 고운 흙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게 파도, 그 다음에 이 점질이 좋고, 입자가 작으니까 점질이 좋고, 그러니까 세밀한 조각을 가지고 떠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입자가 적은 흙 가지고는 이렇게 해서 찍어서 떠내면 이게 깨져버립니다. 조그만 것들은 이게 이렇게 찍어 놓으면 이게 깨지거든. 그러니까 모래로다가 찍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모래는 입자가 크니까 이렇게 다 깨지잖아요. 근데 점토로 찍으면 훨씬 더 이게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정교하게. 그리고 더 이제 뭐라 할까? 입자가 고운 흙을 쓰면 아주 미세한 것까지 뽑아내거든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 게. 그래서 중국 도자기는 입자가 곱기 때문에 특징이 얇은 쪽으로 이제 치중을 하는 거고, 모든 그릇은 얇은 게 이뻐요. 얇은 쪽으로 달려가는 거고, 유리는 지금 같은 기술이 없으니까. 유리도 기술이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에요. 부처님 당시에도 칠보에 유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 저건 이제 요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거고, 아니 유리는 이 모래랑 관련되는 거거든요. 규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하고 성향이 다른 거고, 그리고 예전에 유리는 그렇게 얇게 못 만들어요. 지금 같은 기술은 없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중국 경덕진 도자기는 빛에 비춰집니다. 이렇게 하면 투과됩니다. 이게. 예.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흙이 안 나. 그러니까 중국에서 경덕진에서 맨 처음에 고령토가 발견이 됐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에 고령토가 나오는 거고, 거기가 고령산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냥 고령토락 하는 거예요. 그 고령산에서 나오는 흙, 그리고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돌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맨 처음에 나와서 도자기라는 게, 자기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같은 지대잖아요. 이렇게 보면 중국하고 우리는 지금 서해는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이게 마지막 지금 간빙기 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 마지막 날이 따뜻해지면서 이게 다 가라앉는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었다고. 일본 쪽하고도 이게 다 연결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층들이, 땅에 이런 흐름들이 비슷하게 연결되는 게 있겠지. 그러니까 중국에 있으면 우리나라에도 있을 확률이 크지.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그 고령토 이름을 따서 고령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나중에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나면 일본으로 넘어가서 이삼평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이 재표 갔는지 뭐 갔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재표 갔다는 설도 있고, 지가 그냥 따라갔다는 설도.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너무 대우를 안 해주니까, 이게 천민 취급을 하고 이러면, 그걸 뭐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이삼평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나가사키 가가지고 그 나가사키 짬뽕 나오는 그 나가사키, 그래서 그게 요업의 신이 되거든. 이 도자기의 신 이삼평. 내가 거기 갔잖아. 이삼평 그 사당에도 가고 신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예전에, 지금 총무원장 스님이 그 가보자 그래가지고 거기를 제가 모시고 간 건 아니고 따라갔지. 따라갔지. 그래서 가볼만 해. 근데 의미를 모르면 볼 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삼평 계열의 집안 사람들을 하다가 그게 장사 안 돼갖고 접었대요. 근데 요즘 이제 또 다시 좀 떠가지고 또 혼납 가는 거고, 그다음에 심수관 계열이라고 또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치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튼 산이 많아서 흙 입자가 커요, 중국보다.
중국보다 커. 중국은 황사 날라오는 그런 입자들이니까 훨씬 부드러운 거고 우리는 입자가 커. 그래서 얇게를 못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도자기가 두껍고 둔탁해. 그 대신에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는 산이 많기 때문에 유약 재료가 풍부했어요. 그래서 색을 내기가 좋았던 거예요. 중국은 산이 별로 없거든요. 중국은 가보시면 알아요. 산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은 색을 내는 게 아니고 그냥 흰색. 그리고 흰색에 대한 선호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굉장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 색깔이 있는 것도 있잖아. 차도 있고 뭐 가전제품도 있고 여러 색깔들이 있는데 끝까지 버티는 두 가지 색이 흰색과 검은색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봐. 되게 재밌어. 굉장히 단순한 색인데 실제로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니까. 가전제품도 봐봐. 화려하게도 만들 수 있겠지. 근데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에요. 테레비는 대부분 검은색, 냉장고나 저 세탁기나 이런 건 대부분 흰색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백색 가전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잖아. 그렇지 않아? 차도 그렇잖아. 차도 뭐 여러 컬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제일 사람들이 많이 타는 차는 흰색, 검은색. 그렇지 않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흰색에 대한 선호도는 진짜 옛날부터 검은 거보다는 낫지. 도자기를 어떤 미친놈이 검은 걸로 그렇게 만드는 나라도 있지. 우리가 뚝배기 같은 거 쓸 때 보면 그거는 이제 자기는 아니고 뚝배기 같은 거 그렇게 검은색 쓰잖아.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왜냐면 식기를 검은색으로 쓴다는 거는 좀 그렇거든. 그래서 흰색에 대한 아무 선호도가 있고 우리도 나중에 선호도가 흰색으로 바뀌지. 그래서 조선 백자잖아. 청자가 끊어졌잖아. 그게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건인데 청자라고 하는 이러한 계열이 있었는데 이 색보다 갑자기 사람들이 흰색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된 거야. 근데 이 흰색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면 이것만 계속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흰색을 만들어야겠는데 안 돼. 흰색을 못 만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뺑기를 칠해요. 흰색인 것처럼 그걸 분청사기라고 합니다. 분청. 그러니까 단장했다고. 그러니까는 분칠했다고. 얼굴에 예전에도 분을 발랐거든. 지금만 이게 뺑기칠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색조 화장이라든가 이렇게 섬세하게 하는 거 예전에는 대부분 그게 호분 계열로 해갖고 분칠을 해요. 그래 여러분도 분단장했다 뭐 이런 얘기는 계속 쓰는 표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도자기를 분칠을 해가지고 그게 분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송나라 때 그 휘종이라고 하는 그 좀 도교조화하고 약간 얼빙한 황제인데 그 양반 때문에 북송이 망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사람은 비취색이야말로 최고다. 비색청자야말로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 당시 도자기는 비색이다. 덕분에 이게 막 떡상하게 되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게 두꺼우니까 흙 자체가 이렇게 두꺼울 수밖에 얇게 만들면 깨져버려요. 강도를 못 버텨. 중국은 입자가 조밀하니까 얇게 만들어도 버티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주저앉아버려. 그래서 이런 투각 같은 거. 그 다음에 상감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진짜 많은 시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간이 모든 동물을 잡아서 거의 다 길을 들이려고 했었대. 시도를 안 한 게 아니야. 다 잡아다가 새끼 때 잡아다가 길을 들인 거야. 그런데 길 들은 놈은 개하고 고양이. 개, 고양이. 돼지, 말 이런 것도 길이 안 들어. 그냥 그건 가축인데 길이 안 들어. 그리고 야생 동물은 아예 길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호랑이나 사자를 길들일 수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키워가지고 길들일 수 있으면 걔네가 훨씬 좋을 건데 그게 뽀대 날 건데 아니 가난한 사람은 그렇지만 돈 있는 사람은 길이 안 든다는 거예요. 길이 안 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얘를 요만한 새끼 때부터 호랑이를 키워도 이 자식이 그냥 갑자기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냥 수틀리면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위험해서 어떡해. 그리고 유일하게 길드는 동물이 맹수 중에는 치타라고 하는 거거든요. 치타. 그래서 중동의 왕자들은 치타를 길을 들이는데 길든 놈은
생식 능력이 없어진대. 내시가 된대. 아니 있는데 내시야. 있는데 안 돼. 초식남이네. 예전에 일본에서 유행했던 말을 치면 초식남이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걔는 길들어도 그 다음 후손이 없으니까 또 계속 그 짓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나머지는 개하고 고양이밖에 없는데 고양이도 완전 길드는 건 아니죠. 애가 약간 싸가지가 없잖아. 걔는 애가 충성심이 있는 거고 고양이는 그래서 이사 갈 때 보면 지금은 나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런 동물 키우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근데 고양이는 주인 안 따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냥 집에서 남어. 아니 우리 때는 그런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지금은 뭐 집에서 키우니까 아예 방 안에서 키우니까 당연히 따라가겠지만 집에서 그냥 단독주택 같은 데 키우면 고양이 안 따라가고 너는 가 나는 그냥 계속 살을게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게 어렸을 때 도둑고양이가 됐었다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지금은 뭐 길고양이 뭐 길개 뭐 이런 거 있지만 예전에 그런 게 어딨어. 보이면 다 잡아먹는데. 아니 참새구이를 팔아먹는 포장마차에서 팔 정도인데 야 참새를 다 잡아다가 팔 정도인데 야생 애들도 잡는데 고양이나 개 그거 잡는 게 참새 잡는 것보다 쉽지. 그냥 생각해봐도 안 그래요? 그건 뭐 그냥 쫙 잡아가지고 하던 시절인데 지금하고는 지금 그런 얘기하면 지금 젊은 애들은 진짜 C컵 할 거예요. 근데 아니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거 너무 많이 봤는데 그냥 그것도 너무너무 잔인하게 잡는 거를 저는 봐가지고 야 저런 거는 진짜 너무 안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던 시절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비추어 보면 아 고양이는 좀 싸가지가 없구나. 난 그 생각 어렸을 때부터 저도 이렇게 동물들을 이렇게 저는 동물을 안 무서워하잖아. 제가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는 동물을 안 무서워하잖아. 그래서 개든 뭐 고양이든 다 찝쩍거리고 다 이렇게 만져보고 엔간 안에 다 잡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개가 무는 경우는 몇 번 없었고요. 고양이는 수틀리면 얘가 이렇게 계속 친하게 지내다가도 확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듯이 인간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를 많이 해요. 한의학에서는 풀을 다 먹어봤다 하는 거거든. 진짜 웃기는 거야. 다 먹어보고 먹을 만한 풀이 뭔가 이렇게 해서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면 나물 같은 거 먹는 거 보면 야 이거 먹을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다 먹어보고 안 죽으면 계속 먹었고 누가 좀 죽으면 저걸 안 먹어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뭐 신농 얘기 보면 그게 의학의 시조인데 중국에 그런 사람 얘기 보면 뭐 하루에 뭐 70번 뭐 중독됐다가 풀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비슷한 임상 실험들이 계속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도자기에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최고인데 이게 1200도까지 올라가니까 자기가 1200도, 1300도까지 올라가니까 무엇으로 그리든지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발견을 못한 거지. 그 유약을 그렇게 그릴 수 있는 그 물감을 못 찾은 거예요. 결국 나중에 찾아내요. 그게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코발트. 그게 청화백자 나올 때 그 푸른색 염료가 코발트예요. 그 회회청이라고 하는데 그게 더럽게 비싼 거예요. 예, 더럽게 비싸. 그래서 코발트 계열을 쓰면 되고 코발트 청금석 뭐 이런 거 쓰면 되고 그게 푸른색 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금보다 비쌌다고. 지금보다 금이 훨씬 비쌉니다. 옛날에.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훨씬 비싸. 그런데 금하고 같이 간다, 뭐 금보다 비싸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이 청화를 쓰지 못하게 하는 계속 그런 법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주사가 진사 이래가지고 빨간색 염료 들어가는 거 있어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주사는 수은하고 유황하고 화합물이고 그 다음에 저거 부적 그릴 때. 그리고 빨간 게 이쁩니다. 아니 저는 제가 보기에는 푸른색보다 오히려 이게 더 이쁜 것 같은데 주사. 그냥 뭐 경면산에서 난다 그래서 뭐 경면주사 뭐 이런 얘기들이 그 주사에 관계돼서도 뭐 얘기가 많아. 그리고 그게 또 야리한 얘기들이 있어. 근데 그런 얘기 해주면 또 너무 기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거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쇠
쇠를 약간 녹슬려 가지고 이렇게 하면 까맣게 나와요. 예, 까만색으로. 근데 그거 안 이뻐. 그건 좀 떨어져. 그리고 이제 염료 없이, 아니 그렇게 물감 없이 그냥 그림 그리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 봤었던 그 장독대에서 보면 돼. 그러면 유약을 묻혔다가 유약을 긁어내죠. 그 사람이 이렇게 난치듯이 이렇게 하고 거기를 긁어내면 거기는 유약이 없어지니까 무늬가 남지. 그리고 굉장히 단순한 무늬들, 난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돼지꼬리 같은 거 하고 이런 거 장독대에서 많이 안 봤어요? 그런 거, 그런 디자인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싼 거는 아니지. 그런 거는 비싼 게 아니니까. 그래서 비싼 그릇에는 뭘 한 거냐면 이거를 그 그림을 못 그리니까 여기를 두꺼우니까 이걸 파내가지고 상감을 하는 거죠. 고려시대 때 제일 유명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고려청자, 그 다음에 고려부라. 오늘 지금 얘기할 거는 사실은 고려부라인데. 고려부라, 그 다음에 나전칠기라고, 저 자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나전칠기만 하는 게 아니고 동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데도 상감을 해요. 그거를 동 그릇이거나 안 그러면 은 그릇이면 그거를 조각도 같은 걸로 아니면은 송곳 같은 걸로 싹 긁어내면 폼이 파일 거 아니야. 거기다가 금을 실같이 만들어서 거기다가 위에 거기다 딱 대놓고 망치로다가 딱딱딱딱 두드리면 그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 위를 한번 껍질을 싹 벗겨내면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럼 뭐 바보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쇠는 그걸 안 해. 쇠는 너무 단단해서 그게 잘 안 되고 동이나 은이나 금은 물르기 때문에 사람이 치면 망치 같은 걸 치면 이게 뚜뚜뚜 다 들어가요. 그리고 지들끼리 붙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나전칠기 하는 이게 여러분 어렸을 때 있었던 그 자개농. 그 기술이 그 굉장히 좋은 기술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그 좋은 농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몰라. 그걸 다 버렸어. 다 버리고 어느 순간 그 티크나무 뭐 이래가지고 저 보르네오 가고 이런 거 싼 걸로 다 바꿨어.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양은하고 노크 바꾼 것처럼 똑같은 행동들을 했던 거야. 이게 좀 얼빙한 짓을 한 거야. 지금 그걸 계속 갖고 있었으면 그게 돈이 되는 거고 지금 농들은 사실 별 볼 일 없어요. 이게. 물론 뭐 아파트에 살면 그거 돈이 돼도 놔둘 데가 없지.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 참 조각 좋은 것들 이런 거 진짜 많았었는데 그때만 해도 인건비가 싸니까 할 일 없으니까 맨날 그런 거 했었는가 봐. 그리고 그 자개농도 너무 흔했었죠. 그 집집마다 조금 사는 집에 가보면 그 영감님들 방에는 다 자개농이에요. 맞죠? 네. 참 그런 게 근데 지금은 어디 가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겠더라. 그죠? 어렸을 때만 해도 그게 진짜 지천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기술을 여기다가 요 흙 말고 흰 흙을 여기를 파내고 흰 흙을 넣어가지고 싹 하면 그게 뭐 학도 그려지고 뭣도 그려지고 이렇게. 그래서 그 디자인하고, 그러니까 두껍다라고 하는 단점을 그 상감이라고 하는 방식을 써서 극복해서 디자인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 거야. 그게 이제 유행을 하는 거지. 그거하고 비색이라고 하는 이 비취색. 비밀이라는 비색도 쓰고 빛이라는 뜻도 써요. 그래서 재현을 못한다 어쩐다 하는데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랜덤으로 유약이잖아요. 그런 거는 똑같이는 못하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대원군이 난을 잘 쳤는데 난을 쳤어 이렇게. 야, 너 똑같이 한번 그려봐. 대원군도 못 그려. 왜? 그건 일회성이거든. 유약을 천연으로 구하는 거잖아. 야, 그거 똑같은 거 어떻게 구해? 지도 못한다니까. 지도 제조하면 똑같이 할 수 있지만 아니 그거는 산에 가서 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유약 재료인데 이래갖고 빻아가지고 그 물에 타가지고 이렇게 해서 담그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싹 올려서 이게 굽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뭐 비슷하게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맑은 색이 나느냐 이제 색깔로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게
갓발이라 그래서 좋은 거는 이런 거는 전부 다 하나씩 씌워서 굽는 거예요. 그리고 접시 같은 경우는 포개서 굽거든. 씌워서 구우면 이게 가마에서 구워질 때 이물질, 그러니까 먼지 같은 게 이렇게 장작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떨어지거든. 그런 걸 없애는 거야. 그 갓발이라고. 갓본이 좋은 거고, 이제 싼 거는 접시 같은 거를 이렇게 포개서 하는데, 포개면 나중에 다 늘러붙거든. 그러니까 밑에 안 붙게 이렇게 발을 붙여. 그래서 띄어낸 자리가 그 안쪽에도, 접시 안쪽에도 점점점 이렇게 박히고, 밑에도 이렇게 열어보면 점점점 있어.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싼 거, 비싼 거. 그리고 이렇게 단체로 구워가지고 접시 같은 거 이렇게 쭉 뭐 신안 앞바다에 무슨 뭐 3만 점이 갑자기 뭐 발견이 됐습니다. 뭐 이런 뉴스 봤잖아요. 그런 거 다 싼 거. 그건 그냥 일반 식생활에 쓰는 도자기. 그건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싸. 그래서 그런 거는 고려청자예요. 그러면 됐다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싼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네. 그리고 뭐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지만 지금 비싼 게 옛날에도 지금 비싼 게 나중에도 비싼 거. 그리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거는 굉장한 희소성을 가졌을 때. 굉장한 희소성을 가졌을 때. 그리고 좀 안타까운 일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물론 도자기를 차이나라고 하니까 중국에서 시작이 되고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1세를 풍미했었던 도자기의 나라고 일본 요업이 만들어지는 것도 우리나라 그 이삼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도자기의 신이에요. 일본에서는 신입니다. 신. 우리나라에서는 천민. 일본 가니까 신. 그러니까 안 오지. 그거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 임진왜란이나 이런 거 끝나고 나서도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 돌아가라고 했거든. 보내준다고 했거든. 안 와.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대우를 못 받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은 차라리 그게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있는 땅이야.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잘 살던 사람이 잡혀 갔겠어? 임진왜란 때 양반 그 뺀질이들이 잡혀 갔겠어? 걔네는 다 튀었고 민초들이 잡혀 갔겠지. 게다가 거기서 하층민으로 있었으면 너무 힘들었겠지. 근데 가니까 거기서는 기술 있고 이러면 좀 대우해줘. 그러면 아유 내가 물 썰고 낯설어도 야 여기는 사람이 그래도 살만하다. 저기는 두드려 맞고 살았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안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자 이랬더니 안 가. 우리나라가 도자기로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알려진 나라인데 지금은 도자기 얼마 전에도 그 뭐 한국도자기인가 뭐 다 망했습니다. 상장 폐지되고 다 이래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도자기를 지금 사람들이 안 쓰느냐. 여러분도 다 옛날에 한번 했어. 여러분들이 혼수 때는 내가 여러분이 뭐 해왔는지 나 잘 모르겠네. 여러분 혼수 때는 목기 해왔나? 목기? 네? 목기 해왔나? 이게 시대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은 녹그릇을 해왔나?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동안 유행한 게 27종 스테인레스 반상기 세트. 그거 연탄가스에도 변하지 않아. 그리고 25종 스테인레스가 있는데 그건 자석에 붙어. 그래서 자석을 갖고 다니면서 사야 돼. 이게 좀 붙는 거는 쇠가 들어간 거고 알고 보니까 둘 다 쇠였어. 열처리 과정에서 이렇게 스테인이 되는 거지. 아니 그렇잖아. 25종 스테인이 있고 27종이 있는데 27종은 안 붙어. 그런 거 해보셨잖아요. 그래 반상기 세트. 그래서 그거를 좋은 거라고 또 하나씩 다 집집마다 해가지고 농위에 지금은 붙박이장이라 농도 없는데 그 당시에는 농위에 꼭 그런 반상기 세트하고 수저 이렇게 뚫뚫뚫 많은 거 있어. 이렇게 꽂아가지고 쭉 많은 거 요 세트하고 그 다음에 병풍하고 이게 그 농위에 대부분 올라가 있는 거의 필수품 중에 하나야. 그러다가 나중에 도자기에 금태 두른 게 또 한 바퀴 돌았어. 한국 도자기 뭐 이런 거. 본차이나는 그게 이제 뼈를 섞어서 넣었다 그래서 그게 본차이나거든. 그 영국에서.
그리고 지금 이런 요업, 그러니까는 도자기업을 발전시킨 거는 독일이에요. 마이센 도자기. 마이센 도자기 몰라? 마이센 도자기 지금도 먹어주잖아. 지금도 먹어주잖아.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도자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세트로 막 누가 반상기를 사겠어. 어떤 미친놈이. 아마 부모님이 사준다 그래도 딸이 안 갖고 간다걸. 야, 그거 어디다 놔? 이렇게 나오겠지. 아니, 가족이 있어. 뭐가 있어. 야, 그거 어떻게. 여러분 세대만 하더라도 1년에 그 몇 번씩은 그런 일을 치러야 될 상황이 있었고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러면 도자기를 안 사서 걔네가 망했냐? 아니, 도자기는 산대. 근데 이제 부부 도자기 같은 것만 사는 거야. 그리고 그거는 이쁜 걸 사는 거야. 세트로 이렇게 막 떼거리로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프랑스 도자기나 독일 도자기나 영국 도자기는 판매량이 늘어나고 우리나라는 골로 간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 주변에 그렇게 외국 도자기들이 들어와 있어. 어느 순간부터.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걔네는 좀 뽀사시해, 도자기가. 우리나라는 금태 두른 거 이런 거 있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전자레인지 사가지고 그걸 도자기를 돌렸더니 금이 다 날라갔지. 까맣게. 그리고 그 금태 둘린 도자기의 특징이 연탄가스 먹으면 또 까매져. 나 잘 알잖아. 여러분 정도면 연탄가스 한 2번씩 다 먹어봤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해도 잘 안 되는 게 그때 먹어서 그래. 그 동치미 국물이 사람을 돌아오게는 할 수 있어도 이게 훅 간 거를 이게 세포를 재생시킬 수는 없어. 뇌세포를 재생시킬 수는 없어. 이거 가면 끝이에요. 오늘 제가 박사학위 받았다고 이거를 이렇게 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거 얘기하게 된 건데 뜬금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사실은 원래는 고려부라 오늘 얘기하려고. 근데 이게 이 도자기의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토끼거든. 저는 이 토끼가 도대체 이게 뭔지 토끼인가? 아니, 이런 거는 다 이해가 돼. 이게 연꽃 이렇게 해갖고 이게 복례산 양로에서 디자인을 가지고 와서 이걸 연화로 그리고 백제 금동 대학로 보면 그게 이제 연꽃 모양으로 차사삭 바뀌는 것들이 그러니까 복례산 양로, 박산 양로 중국의 한나라 때부터 나오는 박산 양로 같은 계열의 불교를 먹으면서 연꽃으로 바뀌고 뭐 이렇게 해서 왜 토끼가 나오는지는 사실은 항상 미스테리거든요. 토끼는 토끼고 도망갔다고. 그냥 하는 소리요. 그렇게 그냥 던지는 거야. 막 던지는 거야. 하나 얻어 걸릴까 싶어서. 근데 이거는 은인가 봐. 은은 점토로 요즘은 하거든. 그래서 은이 세공하기가 상대적으로 편해요. 점토로다가 딱 해가지고 놓고 나중에 굽거든. 그러니까 주물을 뜨는 게 아니야. 그래서 팔찌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게 좀 세밀하게 나오는 거 있죠. 팔찌, 염주도 이렇게 조각, 이건 민자니까 그런데 조각이 이렇게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은 점토가 있어. 그건 100% 은은 아니고 99.9%는 아니고 99는 아니고 그건 몰라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 이거는 받아먹은 기념으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받아먹은 사람, 준 사람에게 공덕이 돌아가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부라. 되게 재밌는 고려부라를 그렸더라고요. 이거 모모보살님이 그려서 저를 이렇게 하나 줬는데 난 되게 이뻤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이거 자세히 보면 되게 섬세하게 그렸더라고. 겁나 원판은 아니고 사진이에요. 사진으로 해서 표고해서 이렇게 되게 이뻐서 좀 몇 개 만들어 볼까 이랬더니 생각보다 이게 비싸대 표고하는데. 근데 이 고려부라가 되게 보기 어려운 고려부라예요. 그러니까
고려불화가 3강 체계가 있거든. 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지금 알려진 고려불화가 한 160여 점 정도가 있어요. 170까지는 안 올라갔어. 한 160대 정도가 있는데, 근데 이제 3강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 관련된 불화가 한 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런 걸 보고 수월관음도라 그래요. 수월관음도 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지장보살도 세트가 있고, 이렇게 그 세 범주가 제일 많아. 그러니까 요거 빼면 거의 다야. 이 셋이 그냥 다 아울러 먹는 거야. 예, 이해가 되시죠? 난 지장보살도. 왜 내가 지장보살도를 했냐면 수월관음도 이런 관세음보살이나 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다 끝났어요. 딴 사람들이 다 해놨어. 근데 지장보살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손을 못 대서 박사 논문을 못 썼던 거예요. 그걸 처리할 방법이 마땅히 없었던 거야. 왜 관심이 없었겠어? 고려불화로 하면 낯이 나는데.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고려불화로 이거 하면서 사람이 있어 보이지 않아? 내가 이랬는데. 우리 말은 굉장히 없어 보이는데, 그치? 주제는 있어 보이잖아. 연구 주제가 뭡니까? 고려불화. 있어 보이지 않아? 근데 이게 이제 수월관음도인데 왜 특이하다 그러냐면 이렇게 결과부자를 하고 안 앉아요. 이 결과부자를 하고 앉아 있는 수월관음도는 제가 여기 그림 보여드린 것처럼 딱 한 점이 있습니다. 한 점. 다 반가부자로 앉습니다. 그 밑에 두 그림처럼 한쪽 다리를 괴고 앉아. 뭔 얘기인지 알아요? 결과부자하고 반가부자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그래서 이렇게 앉는 경우가 없어. 이렇게 앉는 거는 이렇게 결과부자로 앉을 때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예배도 중심으로 앉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수월관음도로 이런 도상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수월관음도인지 아냐면 애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면 애가 있어. 여기도 애가 있어. 애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애가 없고 이 주변 처리가 잘 안 돼 있으면 이게 수월관음도인지 아닌지 몰라요. 수월관음도는 배경이 남인도의 보타락가산. 관세음보살은 투잡입니다. 관세음보살은 투잡입니다. 극락에서 월급을 한타 받고 아미타 부처님 다음에 넘버 2가 관세음보살님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자기 거를 하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남인도 보타락가산. 남인도 보타락가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월관음도는 보타락가산을 배경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관세음보살이 아미타 부처님하고 같이 나올 때는 그건 극락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인물로만 따지면 관세음보살이 고려불화에서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두 탕을 띄니까. 그러니까 극락 쪽 관련해서 한 탕, 그 다음에 보타락가산 관련해서 한 탕.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극락과 관련해서는 보통 정토삼부경이라 그래서 극락 정토삼부경이라 그래서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이 세경전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이 수월관음도는 화엄경입니다. 그러니까 경전 배경 자체가 달라요. 화엄경의 맨 밑뒤에 보면 입법계품이라는 데가 있어요. 입법계품, 법계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들어간다. 그 깨달음에 누가 들어가냐면 선제동자라고 하는 얘가 선제동자예요. 선제동자.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지식들을 이렇게 차례대로 쫙 찾아가거든. 문수보살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쫙 가거든. 애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보여요? 여기? 다 있어요. 요 밑에 쪽 수월관음도에도 다 있어요. 잘 찾아봐. 어른 보고 찾으면 안 돼. 애가 있고 어른이 있어. 밑에 그림들은.
밑에는 여기 봐봐요. 여기. 어린애인지 어떻게 하냐면 생긴 걸 보면 알아요. 이게 머리를 이렇게 양쪽을 땄지. 그림이 작아서 그래. 양쪽을 따서. 양쪽을 땄어. 그거 총각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종종머리라고 하는 거고, 예전에 결혼 안 한 애들이 하는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상원사 문수동자상 같이. 예, 그렇게 해서 얘가 53명을 이렇게 차례대로 가는 과정에서 보타락가산에서 관세음보살을 만나요. 예. 이 보타락가산이 광명산, 번역하면 광명산이고 그 다음에 소백화 이렇게 하는데, 이 보타락가산에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가본 사람 말에 의하면,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예, 지금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근데 이 보타락가산과 관련해서 경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두 종류로 나와요. 두 종류로 나와. 하나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산이고 낙산사, 홍련암 같은 구조. 또 하나는 저 보리암이라든지 저 보문사 같이 그냥 섬 안에 있는 산, 독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도. 근데 현장 스님이 가본 기록을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현장은 가봤으니까, 서유계 현장 스님을 가셨으니까, 그렇게 보면 섬은 아니야. 섬은 아니야. 그리고 맨 위에 범어사 같이 산 꼭대기에 물이 있는가 봐. 범어사가 원래 산 위에 물이 뭐 마르지 않는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범어사 같은 저런 조그만 물은 것 같지는 않고, 좀 제법 많은 거.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백두산 천지 같은 건데, 천지같이 그렇게 큰 건 아니고 천지의 스몰 사이즈 천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일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거기가 광명산인 것 같아요. 빛이 나는 게, 그렇게 물이 이렇게 있으면 그게 이제 햇빛에 반사되면 빛 나거든. 아니, 빛이 비친다니까.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흰 연꽃들이 쫙 핀대. 그 위에가 아니고 그 산 주변에. 그거는 아마 민물이 있다는 얘기겠지. 민물이 있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연꽃 핀다면 덥다는 얘기예요. 추운 데는 아니구나. 아니, 대충 위치는 압니다. 인도에서 대충 위치는 압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거기가 어딘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알면 저 같은 사람이 가봤겠지.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못 가봤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선제동자가 인도가 그 남인도 쪽이거든요. 그래서 남방을 순유하면서 간다. 그래서 남순동자라고 사람들이 그냥 얘기를 해. 근데 그거는 행위를 얘기해서 지칭하는 거고, 실제로는 선제동자야. 선제동자가 남방을 순유하다가 관세음보살을 만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세음보살을 만나는데, 관세음보살이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관세음보살님 창가인데, 일종의 찬양문인데, 거기서도 보면 비신우신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현장 얘기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관세음보살에게 기도를 하면, 거기 그 보타락가산에 가서 기도를 하면, 어떤 경우는 관세음보살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산에 올라가기가 되게 힘든가 봐.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뭔가 굉장히 힘든 게 있는가 봐. 그래서 힘들게 올라가서 하면, 기도를 하면 뭐가 이루어진대. 근데 못 올라간 사람들이 밑에서 이제 힘드니까, 지금은 시절이 좋아가지고 자꾸 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백두산만 해도 그 천지 올라가는 놈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 어떤 미친놈이 올라가겠어요. 지금 백두산 천지 올라가기가 되게 쉬운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차로 거기 밑에까지 쭉 그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차로다가 씩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조금만 걸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바닥부터 예를 들어서 야 올라가면 그 사람 죽지. 길이 제대로 있는 길도 아닐 거고 산길일 건데, 그렇게 못 올라가고 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러면 자제천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비슈누 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도에서부터 비슈누하고 뭔가가 이 썸씽이 있어.
친해. 일총관계야. 하는 행동을 보면 일총관계야. 그래서 그런 식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내가 원래는 다리 얘기를 해주려 하는데 다리 얘기는 다 못하겠다. 이게 다리 얘기하면 되게 재밌거든. 그냥 밑밥만 잠깐 뿌릴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식의 결과부자한 관세음보살은 드물고, 원래는 이거 딱 한 점밖에 없어요. 고려불안은 한 점밖에 없고, 그게 지금 이겁니다. 한 점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반가부자거든. 근데 반가부자인데 요건 지장보살님입니다. 이쪽은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하고 이 수월관음도하고 발이 다릅니다. 언뜻 보면 같은 발인데 완전히 다른 발이에요. 찾아봐. 뭐가 다른가? 한쪽은 무릎 위에 올려 있고 한쪽은 무릎에서 내려가 있어요. 지장보살은 언제나 무릎에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다리가, 그게 왜 그러느냐, 그런 걸 내가 다 얘기를 한다고. 근데 얘기를 해줄 시간이 없어 오늘은. 오늘은 시간이 없고,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여기 달이 있어. 달 되게 재밌게 그렸거든. 여기 여러분은 잘 못 봐서 그러는데 요 그림에는 여기 달에 토끼가 방아 찍고 있어. 나중에 와서 한번 봐봐. 때묻히지 말고. 그리고 이거 막 들면 뒤에 뚫어진다. 파손하면 내가 물릴 거야. 옆에서 누가 지켜. 저번에 그 커피포트도 누가 깨고 도망갔던데 내가 잡는다. 잡는다. 요즘 제가 바빠서 요즘 잘 안 잡는데 내가 끝까지 따라간다. 끝까지. 그리고 우리나라 이게 수월관음도가 있고 중국 수월관음도가 있는데, 이게 한 10세기 정도쯤에 아마 수월관음도 도상이 기본적으로 다 갖춰지는데 굉장히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여기는 이제 그걸 안 그렸는데 대나무가 두 그루. 요 수월관음도 뒤쪽에 보면 대나무가 있거든. 대나무가 두 그루. 중국 수월관음도는 세 그루요. 중국 수월관음도는 세 그루. 그게 달라. 하나는 둘, 하나는 셋. 완전히 달라. 왜 그러냐면 중국 보타라카산에 그 관음도량에 가보면 거기 자죽이 있거든요. 자주색 대나무. 자죽이 있어, 자죽이. 근데 그게 고왕관세음보살경이라고 하는데 보면, 그게 뭔 경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야리한 게 뒤에서 후대에 만들어진 경전인데, 그리고 그게 또 여러 가지 본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정본에는 또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관세음보살은 금강자에 앉는데, 뭐 그거는 이제 좋은 자리라는 뜻이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게 이제 금강보자거든. 그런데 앉는데, 뒤에 자주색 대나무 세 그루가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중국은 자주색 대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그루요. 두 그루는 뭐가 그러냐면, 저 삼국유사에 보면 낙산 이대성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낙산 이대성. 낙산사와 관련해서 두 명의 성인. 그게 누구냐면 원효하고 의상이거든. 내용을 보면 그래요. 의상이 중국에 갔다가 와가지고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에 관세음보살이 있대. 그게 홍련암 이렇게 물 들어가는 데거든. 중국의 보타라카산에 가보면 뭐 조음동, 뭐 범음동 뭐 이런 데 가면 그거가 비슷해. 굉장히 비슷해. 그게 이제 중국 영향을 뭐 받아서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슷한 데를 찾아. 그게 이제 홍련암이거든. 홍련암 밑에 그 바다에 구멍 뚫린 데 있잖아요. 거기 물 이렇게 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거기에다가 기도를 하고 방석을 띄웠더니 방석이 이렇게 떠서 앉아서 가는 거예요. 방석 타고. 페르시아에는 양탄자를 탄다면 우리는 방석을 탄다. 의상대사가 어떻게 보면 한국 서핑의 시조입니다. 파도 타기를 한, 보통은 서서 하는데 스님은 앉아서 파도를 탄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타고 안으로 들어가서 딱 했더니 거기에 뭐 수정염주를 주고, 그 다음에 용왕이 나타나 가지고, 여기도 용왕 그림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게 이런 애들이 용왕이야. 용왕이
여의주를 하나 주고, 그리고 관세음 보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위에 올라가면 대나무가 두 그루 나 있어. 그 자리에다가 건물을 줘. 그게 지금 낙산사 원통보전자리입니다. 그래서 낙산사에 가면 두 군데를 가야 돼요. 홍련암 그 배꼽자리, 그리고 원통보전자리. 그 원통보전에 그 보살상이 이렇게 관세음보살상이 모셔져 있는데 그 두 군데가 메인이에요. 그 해수관음상. 전에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제가 이렇게 사진을 좀 달라고 해서 사진을 줬더니 왜 네 사진에는 해수관음상이 없냐? 낙산사 하면 해수관음상 아니냐? 안 갔어. 왜? 거기는 아니야. 그 자리는 아니야. 바쁘면 거기는 날려도 돼. 바쁘면 거긴 날려도 돼. 난 눈깔만. 눈깔만. 그거 요즘 만든 거. 뭔 대단한 게 있어. 몰라. 1000년 뒤에 다시 태어나면 거기 갈란가 몰라도 지금 뭐 그렇게 그냥 시간 되면 가고 안 그러면 안 가고 뭐 이 정도면 되는 거고, 그 두 군데는 딱 가야 돼. 그 홍련암 배꼽. 그 밑에서 일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나무 두 그루 있었다는. 그게 지금 원통보전자리. 그리고 거기에 그래서 대나무가 두 그루거든. 그 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오. 그게 끝이 아니오. 거기에 모셔져 있는 그 관세음 보살상이 그게 건칠 보살이거든. 건칠이 뭐냐면 흙으로다가 불상을 만들어. 흙으로 그냥 대충 만들어. 그리고 그 위에다가 배를 입혀. 천을 붙인다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오칠을 해. 그리고 오칠을 계속 두껍게 해. 그렇게 하고 나중에 흙을 파내. 파내. 그러면 이렇게 거푸집 같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옷으로. 거기 위에다가 개금을 해서 만드는 게 건칠보살이에요. 그래서 되게 가벼워. 되게 가벼워. 그리고 나중에 그게 이제 좀 잘못될까 싶으면 안에다가 목심 같은 걸로,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대가지고 지지대를 만들어. 건칠. 그리고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그 홍련암 보살상이 건칠 보살일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가볍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영락 장식이 쭉 있거든. 그거 다 진짜 보석이에요. 진짜 보석을 붙였어. 근데 사람들이 뛰어갈까봐 그냥 개금을 해버렸어. 덮어버렸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화려하게 보석 색깔이 쫙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고 원효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관세음 보살을 만나야겠다 라고 해서 관세음 보살을 만나러 갔더니 그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홍련암 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낙산사로. 갔더니 가다가 목이 마려워서 그 우물가에 있는 여자한테 물을 달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필 생리대를 빨고 있었대. 생리대를 빨고 있었대. 일회용이 없었으니까. 그 시절에. 생리를 했을 거 아니오. 그 시절에도. 빨고 있었대. 그럼 뭐 빨아야지. 그럼 어떡해. 그렇게 해서 빨고 있었는데 목이 마려우니 물을 한 잔 주시오. 그랬더니 그 빻물을 줬대. 아이씨. 근데 원효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될 게, 원효가 비위가 약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예전에 그 해골물 얘기도 있잖아. 어저께 먹었는데 근데 그거는 구라예요. 해골물 사건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건 구라야. 해골물 사건이 아니고 그냥 무덤 사건이에요. 그건 그냥 무덤 얘기가 나중에 사람들이 스토리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해골물로 바뀐 거예요. 그냥 뭐 그렇다 치고. 아무튼 원효가 그걸 주니까, 야씨, 이게 물을 달랬더니 라떼가 나왔지 지금. 이거 물 한 잔. 야, 이거 탄산수 달랬더니 왜 라떼를 줘? 뭐 이런 거 아니요. 그래서 그걸 버리고 다시 물을 떠먹었대.
야, 그것만 해도 비위가 좋다. 나는 그 그릇으로 못 먹을 것 같은데. 응. 그랬더니 파랑새가 있다. 파랑새가 있어. 파랑새 찾아봐. 파랑새 찾아봐. 파랑새가 한 마리는 이쪽에 아마 그림 잘 이쪽에 여기 있어. 여기. 파랑새. 보여? 이쪽 그림에는 파랑새가 여기 앉아 있어. 파랑새 앉아 있어. 이쪽 그림에는 여기 있어. 여기. 파랑새. 요 파랑새를 관음조라 그러거든. 고안관세음경에는 그걸 앵무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앉아 있는 거 안 보여? 정병 앞에? 요 두 번째 그림에 요 앞에 요 안 보일 정도면 심각한 노안이에요. 그리고 파랑새를 보면 원래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구나. 여기는 하나는 날아가는 거, 하나는 여기. 날아가는 거는 보이죠? 날아가는 거 안 보일 정도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앉아 있는 거. 이놈이 입을 털어요, 원효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호화상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생리대를 빤 물이 제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최고의 감노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네가 어느 정도의 그 그릇이 되는가를 판단해 봤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줬더니 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감노 같은 걸 줬는데 그거는 안 먹고 맹물로 바꿔 먹는 이 멍청한 놈.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입을 털면서 새가 날아갔대. 그 새가 지금까지 살아 있어요. 그래서 낙산사 쪽에 가면 새가 나왔다는 게 제가 80년대의 신문에도 그게 나오는 기록들이 있어요. 저는 낙산사 가서 이 파랑새를 본 적은 없어. 근데 최근에도 뭐 이게 나왔다, 뭐 그게 뭐 직박구리다는 둥, 뭐 어쩐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 저 통도사 자장암 이거는 사실은 족보가 별로 그게 좀 많이 훨씬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이거는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못 봤고 중국에서 제가 이 파랑새를 한번 봤지. 중국 보타라카산 가서. 이 보타라카산이 동네마다 다 있거든. 티벳의 포탈라궁도 보타라카산이잖아요. 그래서 뭐 달라이라마를 뭐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는 동 이렇게 약을 팔잖아. 티벳 사람들이. 관세음보살 늙었다. 그래서 이 파랑새도 있고, 파랑새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그 의상대사의 이야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려부라 관세음 보살도는 중국과 다르게, 그러니까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변별점들을 계속 가진다더라. 그리고 파랑새는 사실은 그건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그림에도 있어. 파랑새는. 근데 다 나오지 않아. 파랑새가 나오는 그림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파랑새 나오는 그림 별로 없어. 그리고 이런 달 나오는 그림, 수월관음돌에서 달을 넣는 이런 그림도 별로 없어. 굉장히 재밌는 설정들이에요. 수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달이 모든 데에 다 비치듯이 월인 청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나 해는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모든 곳에 쫙 이렇게 모든 물에다가 다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나 이런 관세음 보살은 안 움직이고도 모든 중생을 다 놔둬서 구제할 수 있다. 사실은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도는 원래 달을 좋아해갖고 달 얘기가 나오는 거고, 뭐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수정염주, 여기는 수정염주 크게 그렸네. 아까 그 수정염주 좋다 했잖아요. 저 관세음 보살이 수정염주 주고, 그 다음에 용왕이 여기 용왕이 저 뭐야, 여의주 이렇게 올리고, 여의주 올리고, 그 다음에 파랑새 얘기 나오고, 파랑새 얘기 나오고, 대나무 두 그룹, 중국권 세 그룹, 뭐 이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그림을 요 밑에 나중에 요 끝나면 이 부분을 한번 봐봐. 이게 할매가 참 잘 그렸어. 진짜 꼼꼼하게. 야, 이거 눈깔 빠지는 거 아닌가 싶은. 야, 이거. 그리고 요 밖에 이렇게 입는 거는 사라거든요. 사라. 단나 능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단의 시로 옮기 이거예요. 그래서 비단능하고 사라는 실크 이렇게 스카프 같이 생긴 거. 그 밖에 시스룩이지. 그래서 밖에를 이렇게 싹 입으면 투명하게. 이 양반 얘기로는 요 안에는 금으로 그린 거고 요거는 요 밖에 사라는 은으로 그린 거래요. 그래서 흰색이 나온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은 좀 지나면 까매질 건데 치약 갖고 칫솔로 닦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정도. 근데 이게 참 이렇게 걸어놓으면 맞춤하고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액자보다 낫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깔끔하고 액자로 이렇게 테두리 있는 것보다 그 좀 촌스럽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주는 건 아니고 보라고 보여준다고. 자, 오늘 이상하고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